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64 김수영 씨의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남자를 알면 알수록 그녀 마음속 불안이 커져갔다네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평생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그는 따뜻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도 될까요? 이제 그날 밤 그녀가 깨달은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알려주세요.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동네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책방 수영의 서재는 늘 그랬듯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김수영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이 64년을 살아오며 그녀가 발견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책들이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그녀는 모아둔 퇴직금으로 이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방을 청소하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그녀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책방의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매일 밤 혼자 돌아가는 집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고 잠들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에 홀로 깨어나면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섞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딸 미경은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40이 된 딸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책방을 찾아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하지만 수영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난 여기가 편해. 걱정하지 마. 작은 아들 준영은 바쁜 회사 생활 탓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5의 나이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느라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끔 책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영은 자식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미경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영의 새로운 인연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수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책방에 오는 늙은 부부들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책을 고르는 노부부들, 서로의 취향을 알 듯 책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간혹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결혼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60이 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책방 한켠에는 로맨스 소설 코너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그 코너를 정리하면서도 수영은 한 번도 그 책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철학책과 시집을 좋아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고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밤이면 책방 뒤편 작은 방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목이 뻐근했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졌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찬비는 거리를 적시며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영은 평소보다 일찍 책방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들도 일찍 발걸음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한 중년 남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책방 간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은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진중한 모습에 문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둘러봐도 될까요? 그는 박진호였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선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한 얼굴은 단정했고 비에 젖은 양복 차림이 나이에 어울리는 중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주로 농업 관련 서적과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의 책들을 고르는 것을 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수영은 은근히 그의 이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책을 고르는 동안 진호의 옷에서는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맡기 어려운 깊은 산골의 흙내음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수영의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붙여주시던 할머니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마침내 몇 권의 책을 골라 계산대로 가져온 진호는 수영과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잠시 말을 잊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의료 봉사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이 책방을 보게 되었네요. 진호의 말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20년 전까지 외과 의사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봉사를 하러 서울에 온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을 포장했습니다. 비가 오는 늦은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세상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영이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책을 건네받은 진호는 문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진호는 괜찮다며 웃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영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귀갓길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진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 깊이 있는 눈빛, 은은한 흙냄새까지. 그날 밤 수영은 오랜만에 텔레비전 소리 없이도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진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설렘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방 문을 열러 나온 수영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문 앞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사과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향기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구니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책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기른 사과입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흙에서 자란 사과라 더욱 달콤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영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호의 정성이 담긴 사과 하나를 베어 물자 달콤한 과즙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마치 첫사랑의 설렘처럼 달콤하고도 싱그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낯선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진호는 약속대로 다시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진호는 이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책방 문을 열었고 수영은 그를 보자마자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이번에도 농업서적과 의학서적을 골랐습니다. 책을 고르는 동안 수영은 계피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방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호는 농장에서의 일상을 들려주었고 수영은 책방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진호의 서울 방문은 수영의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오는 날이면 수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책방을 꼼꼼히 청소하고 그가 좋아하는 계피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진호는 수영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영은 용기를 내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진호의 농장은 그녀의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푸른 사과나무가 늘어선 과수원과 정갈하게 정리된 텃밭, 멀리 보이는 산자락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진호는 수영에게 농장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가꾼 채소들을 따서 점심을 준비했고 사과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호는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홀로 된 후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수영의 큰딸 미경이 갑자기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알게 된 충격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이제 와서 무슨 연애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미경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혼 후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 밤마다 울면서 보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어머니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영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진호가 의사 출신이라는 것에 감탄했고, 또 누군가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호의 자녀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온 것도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경이 보여주는 극심한 거부감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두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의료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영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영은 혼자 책방 뒤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걸까?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 끝없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진중한 말투, 깊이 있는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웠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었던 박진호는 수술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술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부분 절제술, 진호가 수없이 집도해왔던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수술은 달랐습니다.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고, 진호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환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술 직후 고인의 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술 전 투약된 항응고제의 용량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간호사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진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젊은 간호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외과 과장의 치명적 실수, 의료진의 오만이 부른 비극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병원은 진호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진호는 자식들의 실망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대생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의료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진호는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농장을 구입했고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서툴러 실패를 거듭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메마른 땅을 일구며 그는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은 늘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고인의 기일이 되면 몰래 찾아가 묘소를 참배했고 유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멀리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중견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동생들도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선택이 적어도 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명예와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의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수영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진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녀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수영과 가까워질수록 진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녀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수영의 딸이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진호는 농장 뒤편 언덕에 올라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고 그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의 선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매일 밤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의 농장에는 사과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영은 주말마다 농장을 찾아와 수확을 도왔습니다. 높은 가지에 달린 사과를 따다가 비틀거리는 수영의 허리를 진호가 조심스레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고 더 이상 서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그날 저녁 수영을 농장 뒤편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마치 붉은 사과처럼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호는 조심스럽게 청혼을 했습니다. 반지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영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던 진호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급커브 구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진호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수영은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영은 진호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벽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던 새로운 삶,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이별의 불안감. 진호의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인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신에 걸친 타박상과 늑골, 골절로 한동안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수영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진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아닌 그녀는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호의 아들이 수영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어머니를 찾으십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묘한 인정과 수용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영이 병실에 들어서자 진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첫마디가 수영 씨, 보고 싶었어요 였습니다. 그 말에 수영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진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수영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의사로서 아버지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해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한 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수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진호의 식사를 챙기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농장 이야기로 그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진호는 수영에게 청혼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수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병실은 조용한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진호의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수영의 손을 잡았고 아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영의 자녀들, 특히 큰딸 미경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더구나 의료사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은 이제 진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나이가 들어 시작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호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양가 자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영의 큰딸 미경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결혼 전 모든 것을 서류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수영은 서운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의외로 흔쾌히 미경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양가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혼 계약서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의 농장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미경이 소개한 변호사가 중재자로 자리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 대상은 재산 분리였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농장과 서울의 작은 빌라를, 수영은 책방과 예금을 각자의 단독 재산으로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일군 재산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문제였습니다. 수영은 교직연금을, 진호는 국민연금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의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진호의 농장에서 지내되 한 달에 일주일은 수영의 책방이 있는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와 간병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료 결정권을 자녀들과 공동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생활에 대한 세세한 약속도 문서화했습니다. 농장 운영과 책방 운영은 각자의 영역으로 두되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진호는 책방에 농산물 직거래 코너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수영은 농장에 작은 도서관을 꾸미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결혼 후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하되 기존 재산은 철저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갈 무렵 진호의 아들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도 문서에 담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긴장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간호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도 진호의 자녀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서류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녀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영과 진호는 농장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진호의 농장은 늦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마다 하얀 리본이 매달렸고 농장 입구부터 이어진 오솔길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3시. 하지만 이미 아침부터 농장은 분주했습니다. 진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간 홀로 가꿔온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과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 때보다 상쾌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서울에서 미경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딸의 제안이 의외였지만 점차 미경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머리를 빗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결혼식 1시간 전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진호가 무료 진료를 해주던 마을 노인들, 수영의 책방 단골 손님들, 그리고 양가의 가까운 친지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은 아니었지만 사과나무 아래 마련된 의자들은 금세 채워졌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 당시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그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영은 미경의 부축을 받으며 사과나무 사이로 난길을 걸어왔습니다. 진호는 아들과 함께 서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수영의 모습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 같았습니다. 줄에는 진호의 오랜 의사 동료가 맡았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깊이 이해하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은 서약을 읽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수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진호의 농장에서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이 채워졌고 수영의 책방 손님들이 가져온 케이크도 놓였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사이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미경과 진호의 아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호의 딸도 수영에게 다가와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농장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사과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은 문득 책방에서 진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이토록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진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농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농장은 깊어가는 가을밤의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달빛은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수영은 아직도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고 진호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였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손을 잡고 농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몰래 준비해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수국과 장미가 피어 있었고 작은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수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봄부터 하나하나 갖고 왔죠.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수영의 어깨를 감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수영의 하얀 원피스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의 하얀 목선은 진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요. 수영의 속삭임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더욱 깊이 있는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수영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그의 손길에 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그윽해졌고 밤 공기는 달콤한 사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미라는 걸 알고 있나요? 수영은 대답 대신 진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농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특별히 준비한 방에는 은은한 향초가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영은 거울 앞에 섰고 진호는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이의 흔적이 담긴 얼굴들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20살의 연인처럼 반짝였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수영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녀는 부드럽게 몸을 떨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갔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초 빛만이 남았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났습니다. 창밖 사과나무 가지들이 달빛에 일렁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농장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수영은 진호의 셔츠를 걸치고 있었고 진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붉은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수영의 말에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농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침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수영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시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